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그 목요일 날 뉴욕 시장은 뭐 고용 증가세가 좀 둔화된 것 뭐 그런 등등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나스닥이 0.76% 그 상승하는 걸 필두로 해서 S&P 500도 0.36, 또 다우는 뭐 보합 정도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휴가 끝나고 우리 월요일 오늘 우리 증시는 조금 내용이 달랐어요. 여태까지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오늘은 이제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그 지난 주말에 발표된 의미 있는 수준까지의 감산 밝힌 거하고 2차전지 관련 호재가 겹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강보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그 강한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관들도 중간에 매수폭을 좀 늘려 가면서 지수를 조금 그 올리는데 좀 보탬을 했는데 그 끝날 무렵에는 조금 기관이 매도로 이렇게 조금 바뀌면서 끝 무렵에 상승 기조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7,41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8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6,74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드디어 그 2,500포인트를 4개월여 만에 넘어서 2,512.08포인트로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0.8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정도 출발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때 이게 잠깐 마이너스권으로도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면서 장중에는 뭐 1.24% 상승, 그러니까 포인트로 890.96, 거의 그 891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 끝날 무렵에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그래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지속적으로 매도에 나섰고 개인만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76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10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5,51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87.78포인트, 역시 지난 주말보다 0.88% 상승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보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중에 2,519포인트 19.99, 그러니까 2,520이죠. 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양봉의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 추세에는 기술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890.96까지 갔다가 후반에 조금 내려앉는 그런 모습의 형태지만 그간 이어오고 있는 그 기술적 상승의 추세에는 역시 코스닥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은 달러당 1,319원 70전,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3원이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의 특징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7,400억이나 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그 지난 주말보다는 못하지만 지난 주말에 뭐 8천억이 넘게 샀으니까 2,974억, 거의 3천억을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230억을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도 799억을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 117억 순매수, LG화학을 771억 순매수, 삼성 SDI는 385억 순매수, 현대차 38억 순매수,
포스코홀딩스만 외국인들이 116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또 기아를 74억 순매수, 네이버도 204억 순매수, 카카오도 62억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포스코홀딩스 1164억 순매도한 걸 빼고는 전부 순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474억 순매수, 그 다음에 LG화학 301억 순매수, 현대차 124억 순매수, 기아 88억 순매수 빼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끝에 좀 물량을 내놓는, 그래서 삼성전자도 44억을 팔고, LG에너지솔루션도 245억 팔고, SDI도 57억 팔고, 포스코홀딩스도 357억 팔고, 기관은 오늘 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꽂고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게 이제 코스닥의 1, 2, 3인데,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전체 10위예요. 그래서 카카오를 밀고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짝 이제 네이버 밑에 붙었는데, 오늘 에코프로 BM을 외국인은 11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셋 중에서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건 에코프로 BM만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422억을 순매도했고, LNF는 6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세 종목 다 팔았어요. 에코프로 BM은 977억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665억을 순매도했고, LNF는 339억을 순매도했고,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90억 순매수했고, 기관도 23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HLB는 외국인만 39억 순매수하고 기관은 파는, 개인도 파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섹터를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제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그거 한 캐터고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니켈,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광의의 2차 전지 관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 그러니까 차가 늘어나는 그 신차의 비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67%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발표했어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가운데서 굉장히 가장 어떻게 보면 급진적 수치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부적으로 지난 주말에 그 삼성전자 감산에 이은 또 새로운 재료, 이수전지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나 홍콩보다 우리가 좀 오늘 강하게 움직인 건, 이거는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우리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거죠. 예. 그렇게 됐고, 또 유럽의 리튬 보유 1위국인 포르투갈의 총리가 방한한다는 보도,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포르투갈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하고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거, 이래서 이제 오늘 그게 움직였고, 또 하나는 이제 히토류입니다. 중국이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죠. 연내에 그 히토류 자석 그 제조 기술, 이거를 수출 금지를 추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미국이 장군, 멍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오디듐하고 사마린 코발트, 이게 네오디듐은 84% 마켓시어 중국이, 사마린 코발트는 90%, 엄청난 거죠. 이거를 이제 수출 금지에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업 중에서 노바텍은 중국 규제에 앞서서 생산 카파를 4배나 이미 확대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랜만에 중국 주식,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오늘 좀 비교적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올해 경제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국가세무총국이 부동산 판매 수입이 3개월째 지금 연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 그 다음에 중국 은행연구원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2분기에 7.6%로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이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모처럼 2차 전지 또 배터리, 이게 함께 움직여서 코스피 지수 2,500을 돌파한
그런 날이다. 이걸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지난 이제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뉴욕 시장이 상승 마감한 것도 뭐 영향이 전혀 없진 않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 시장만 갖고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재료로 상승한 날이어서 좀 의미가 좀 달랐다. 오늘의 상승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반도체 하고 2차 전지는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오늘 밤 뉴욕 시장도 삼성이 저렇게 이제 감산에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반도체 관련들이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쪽에 워낙 우리가 이제 특히 메모리 부분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첫째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인 재료 중에 첫 번째인 거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사실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감산하겠다는 그 감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마켓쉐어 1위인 회사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라고 얘기하면 이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서 이게 이제 꺼져가는 이 반도체 시장에 여러 가지 좋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을 줬어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반도체의 바닥이 빨리 온다. 그 재고가 빨리 소진되고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시장의 바닥이 빨리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희망적인 여러 가지 그 상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산 얘기가. 그러니 뭐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메모리 부분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시면 알지만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주력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도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이어나갔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연휴 사이에 이제 들어온 뉴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율을 67%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 급진적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치를 낸 겁니다. 67% 말이 그렇지. 이거 상당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 시장에 상당히 그 아마 이제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동차는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에 그러지 않아도 내달리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더 이제 가속을 붙이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오늘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이제 이런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시장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아니 이게 내가 가진 주식은 왜 안 오르고 왜 이것만 오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드디어 이제 4개월여 만에 2,500을 돌파해서 오늘 이제 2,511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가 모두가 기분 좋은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늘 이런 쏠림이다. 쏠림이 없을 수가 없다. 쏠림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오지만 어쨌든 간 오늘 보면은
코스피도 4개월여 만에 2,500을 넘어서 2,512 이렇게 됐는데도 상승한 종목이 222개 종목인데 하락이 676개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0.88%나 올랐는데 상승한 종목이 297개 종목인데 떨어진 하락한 종목은 1213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좀 덩치가 큰 대형권의 주식은 올리는데 이 중소형 중에서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닌 이쪽은 상당히 고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이 그 분위기가 싹 갈라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쏠림 현상을 막 더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는 지난 주말에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2,500을 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그러면 숏 커버링이 들어올 거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2,500이나 2,501이나 뭐 2,499나 그게 그거지만 이런 이제 상징적인 숫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2,500 딱 넘으면서 누가 쫓겨요? 공매도가 이제 쫓기게 되잖아요. 공매도 쳐놓은 사람이 쫓기게 돼요. 근데 이제 그동안 많이 후끈 달았으니까 공매도를 뭘 많이 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 팍 움직이니까 공매도가 쫓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숏 커버링이 좀 들어온 거고 또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외국인들이 또 열심히 사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더 이제 그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오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빔 뭐 이런 데서도 보지만 이게 더더욱 강력해진 태풍 같아요. 이렇게 태풍이 강력해지면 그 태풍의 눈이 막 이렇게 돌면서 주변에 있는 그 구름대나 뭐 그걸 전부 이렇게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블랙홀처럼 그냥 쫙쫙.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4.70 거의 25%가 오늘 올랐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7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막 다 집어삼켜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막 이제 여태 버티던 사람들이 그냥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가진 것만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 팔고 나도 절로 갈래. 막 이제 나도 내 거 다 팔고 에코프로로 막 이제 이런 현상 이제 말하자면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하나.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이게 2,500이 넘어가니까 이게 랠리냐?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뭐 랠리건 아니건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이제 뭐 붙이는 거 좋아하니까, 랠리냐? 그러면 이게 뭐 언제까지 갈 거냐? 그거. 근데 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뭐 한 2달 넘게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계속해서 뭐 걱정들을 보통 아니게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한 사항으로 떠오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그 주도권을 준 주식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게 주도주가 꺾이면 딴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같이 죽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앞서가는 놈이 죽으면 내가 가진 안 오르던 게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대장이 죽으면 그냥 같이 죽어요. 시장이. 근데 어쨌든 간 한쪽에서는 계속 걱정을 하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얼마까지 갈 거를 왜 궁금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시장을 평가하고 뭐 칼럼니스트, 애널리스트, 뭐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백만개미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가 뭐 그거를 너무 뭐 어떻게 해서 뭐 경제가 어떻게 침체가 오고 뭐 이런 거 사실 잘 맞지도 않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올해는 그렇다.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 긴축을 하는 기간에는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뭐 시장이 어떻고 그 시장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매매 원칙에 따른 매매만 하면 굉장히 편안해진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시장이다. 이걸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랐건 안 올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왔는데 괜히 겁먹고 자기가 먼저 파는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매도 시그널이 나왔는데도 가서 덤썩 사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야, 이 떨어지면 사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올라가고는 있지만, 즐거우면서도 조심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질문하시는 거 보면 매매 원칙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그러니까 질문이 안 돼서 내가 답변을 못 드려요. 이게 질문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한번 보세요. 이건 너무 많이 얘기해서 또 알고 계신 분은 지루할까봐 그런데, 그 매매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11선이 파동선이다 그랬죠. 11선이 슬로프가 죽는다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죽느냐예요. 그냥 무조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자세히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자세히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 다시 한번 이거 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건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요새 뭐 제가, 그리고 또 썸네일, 저는 종목 추천을 안 합니다. 근데 썸네일에 보면 가끔 이제 종목들 이름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세요. 그러니까 관심 두고 그게 매매 원칙에 의해서 지금 살 타임인가 팔 타임인가 이걸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뭐 오늘 뭐 인텔리안테크도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리던 포스코홀딩스 말할 것도 없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실제로 100만 개매에서 제대로 하신 분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침체가 와서 어떻게 될 거니, 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시장을 보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시장을 예측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은 그래야지 시장을 불안하지 않게 편하게 보면서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매매에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시기를 시장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나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